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창린도 도발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발 이후에도 한동안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군 당국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음향으로 탐지했지만 사격 방향과 발수, 낙하 지점 등은 전혀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통신감청 등 특수정보망을 가동하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해안포대 방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음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군이 이번 도발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북 감시정보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본부는 사격 방향이나 탄착 지점, 발수는 측정하기 어려웠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때 남측 위람선을 받았던 장전함을 다시 해군 군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본지가 구글어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없던 건물과 함정을 들어올려 수리하는 시설인 상가가 육상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척의 대형 함정을 부두에 정박시켜 놓았는데 함정의 앞부분을 바다 쪽으로 향하게 해 긴급 출동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배치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장전항의 함정들이 모두 긴급 출항 형태로 돼 있는 점은 북한이 이 지역을 최전방 해군기지로 다시 전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더라도 더는 장전항의 유람선 통행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실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지속되며 내년 예산안도 법적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향후 준행 논의와 소소의 심의를 거치며 관련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체인 소소위의 밀실 심사가 예산 향방을 저우하며 졸속 심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결위 소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갈등이 증폭되며 올해 예산 심사도 법적 기한을 넘긴 늑장 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이소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가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TV를 보다 보면 정말 신기할 만큼 운명적인 이야기들도 많고 영화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하죠. 그치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와 관련된 주변 사람 모두가 나의 운명으로 인연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무척이나 넓은 세상,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의 나의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앞으로도 역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가히 운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는 운명적인 사람일 거예요. 무채색의 도시, 자동차의 클락션 소리, 사람들의 빠른 걸음들, 그리고 그 속의 우리. 이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뉘을 곳 없는 그대를 위해 준비했어요. 시한가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시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대의 이야기를 꺼내보는 곳, 여기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시살롱입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참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점점 사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사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현재 계절인 겨울은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추운 걸 무척이나 싫어해서 겨울의 날씨는 별로 달갑지 않지만 그 겨울만의 특유한 분위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오늘은 마지막 테마이자 1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계절, 겨울에 대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수지의 겨울아이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언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부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온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거 나올 수 있겠느냐. 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방금 읽어드린 시는 박노해 시인의 겨울사랑입니다. 이 시는 2010년 출간된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집에 살려있는데요. 박노해 시인은 1983년 시와 경제, 시다의 꿈에 등단하며 데뷔하였습니다. 박노해라는 이름은 필명인데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에서 따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본명은 기평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박노해 시인은 열악한 노동 조건이라는 최악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노동 시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 너 나를 떠난 뒤로
사이로 내겐 없던 힘이 생겼어. 넌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조차 방금 들으신 곡은 엑소의 12월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시는 추운 겨울의 날씨를 고난과 시련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치만 그러한 시련을 마냥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련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추위 덕분에 우리는 따뜻해질 수 있으며 향기나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요. 사실 겨울 없이는 봄이 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기 마련이죠. 때문에 사람 역시 아픔이 없이는 성숙하기 어려운 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 또한 견디기 힘든 추위처럼 무척이나 버거울 수 있어요. 저도 이상을 꿈꾸다가 문득 보면 가끔씩 현실의 벽을 느낄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여러분의 목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매서울수록 봄은 더 따뜻한 법이니까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방금 읽어드린 시는 안도현 시인의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었습니다. 종현의 따뜻한 겨울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장가오 그런 게 없어도 사실 난 전혀 안 좋아. 내 곁엔 항상 너 곁에 있으니 우리 솔직해져 볼까. 내게 실망한 적 있지. 맞아 나도 너에게 상처받았던 적 있지. 따뜻한 겨울에 눈물가 사라지듯이 지금은 그것도 다 추억이 되졌지만 고마운 마음이 자꾸 마음이 남아서 내게 해줬던 그 말이 그때의 맴돌아서 오늘도 전혀 안 추워. 따뜻한 이 겨울은 내 곁엔 항상 너 곁에 있으니 꽁꽁한 두 손 주머니 속에 꼭꼭 감춘 채 걸어온 나는 이런 날 올 줄 정말 몰랐어. 마치 꿈속인 것만 같아. 다시 돌아온다는 말 참 예쁜 말이지. 다시 또 만날 그날이 약속돼. 이 시를 쓴 안도현 시인은 대구 매일신문과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 이웃들을 향하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 시들을 많이 써오셨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시 역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고픈 마음을 잘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죠. 시에서는 우리를 눈발에 비유하였는데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비가 섞여오는 진눈깨비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웃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인 한방눈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현실이 모질고 암울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이죠. 안도현 시인의 사람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세상은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번 겨울에는 소외받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괴테는 말했죠. 내가 시를 만든 것이 아니다. 시가 나를 만든 것이다. 시를 읽고 느끼는 감정들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확한 답을 찾으려고 시를 읽기보다는 어렴풋하게 자신의 마음에 닿는 문구 하나를 찾고 곱씹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의 리듬을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가 어느덧 마지막 시살롱이었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던 마지막이 벌써 찾아왔네요. 그동안 들려드렸던 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닥이며 한켠에 잔잔한 여운을 주며 남아있길 바랍니다. 쭈뼛 때문에 어색했던 시절을 지나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낸 우리 IBS 50기. 아직도 밤새워가며 수습평가 준비하던 날의 새벽 공기가 잊히지 않는데요. 이제 학교를 가는 건지 방송국을 가는 건지 가족처럼 편안해진 방송국 동기들, 선배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선배들 없이 50기끼리만 하는 방송이라 불안하고 떨리고 미숙했지만 아침 신문 쓰느라 고생한 예진이, 예쁜 대본 써주는 솔지, 통통 튀는 대본을 쓰는 서영이와 늘 격려 타임을 해주는 지민이까지 모두와 함께여서 더 좋았고 항상 행복하게 수요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시경의 5명의 겨울 고백 들으며 이번 학기 시시각각 시살롱은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따뜻하고 예쁜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최서영, 기술의 박지민, 진행해준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어서 내 목소린 태연했지만 사실 난 떨렸어. 너를 만나서 해야 할 말이 내게 너무 큰 진심이라서 하루 종일 망설이다가 창밖에 내린 새하얀 눈에 맘 설레어서 너의 집 앞으로 난
목소리 테스트 배우가 된 듯 대사도 잘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